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사유입니다. 오늘 11월 9일 오후 8시 23분인데 좀 빠르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 크름, 모트렉스, 중앙 에너비스, 대창 스틸, 에스트래픽, 아바코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 4%대 상승이 나와줬죠. 조금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해달라고 하신 SNS텍, H세미콘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좀 약간 좀 많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좀 보면 어제 위아래를 약간 보합권으로 올리면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빠지면 다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도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 꼬리를 보면 지금 아래에서 지금 매수로 받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로 다 말아 올려주면서 증시를 그나마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나스닥이 여기서 단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상승을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가던 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저점 구간, 이 구간을 다시 깨러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어, 나스닥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지난주에 하락한 이 하락폭을 크게 되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주봉상 5일선 이평 저항을 계속 맞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아래꼬리로 지켜주고 있긴 한데 지금 월봉상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중간 선거 결과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일단 어, 일단 하원은 공화당 쪽에서 거의 장악을 한 것 같고, 상원도 지금 약간 초접전이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뭐 49, 48 이렇게 초접전 승부가 이어지면서 과반을 넘지 못해서 뭐 또 다시 선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공화당이 되면 증시에 좀 좋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여러분들이 이 중간 선거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단기 추세선을 고점끼리 연결해서 이 추세선을 그어놨었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장기동 평균선 111선 위로 올라가 주면서 지금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어, 이 추세는 돌파를 했지만 여전히 여기 더 위에 있는 고점 추세를 연결해보면 이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아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을 해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벌써 지금 이번 주에 3%, 저번 주에도 3%, 3%, 3%, 3% 이렇게 계속 양봉 캔들 띄워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리테스트 받고 다시 상승이 나와주면 적어도 2500선까지는 도전을 하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다시 재차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가 저항 맞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주식 초고수 두 분, 어, 단태님, 그리고 실전 투자대회 1등을 두 번 하신 하승훈님, 하승훈의 주식 투자 두 분 다 지금 코스피를 1800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계세요. 왜 1800으로 보고 있냐? 월봉상 저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래꼬리로 말아 올려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 월봉상 저점을 한번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개미들이 많이 털리지 않은 모습이고, 한 번 더 하락을 주고 월봉상 이 224일선을
지지받고 아마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계신데 약간 이런 바닥 추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앞쪽에 있는 이 2012, 16년 박스권이 또 이 정도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1800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 장기 이평을 이탈했다가 들어오면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고 코로나 때도 월봉상 이 장기동 평균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면 다시 또 이렇게 상승 랠리가 크게 이어졌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일단 111선 월봉상 111선을 지금 이탈했다가 강하게 이탈했었죠. 거의 이때 지수가 13%가 빠졌었는데 10월, 11월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락했을 때보다 거래량도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10월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앞전에 장기동 평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오고 이탈했다가 올라온 대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탈했다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기동 평선 라인 1800 이 정도 구간을 확인했다가 올라갈지 그건 아직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승우 님이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 중에 예측은 하되 예단하지 말고 대응한다. 대응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되 그걸로 이제 확실하게 약간 빠질 거야. 이렇게 어 단정을 짓지 말고 빠지는지 그림이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대응을 하겠다. 아니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추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111선 장기동 평균선을 올라가 줬으니 다음 저항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앞에서 지지가 나오고 뒤에서 저항과 지지가 바뀌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주는지 여기까지만 올라가 줘도 국내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당분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안 나오고 바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조지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 대로 대응을 하고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이 그렇게 예쁘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뚫어올린 듯한 모습이죠. 이렇게 파동 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렴을 했었는데 여기서 위로 뚫고 일단 아래 꼬리로 앞에 전저점 구간을 지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고 내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지 갭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좋게 오늘 마감이 돼서 갭으로 띄우면 바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56일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수렴한 추세로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죠. 들어오면 또 저항 먹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면 모트렉스부터 좀 보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승이 소폭 나왔다가 보합으로 지금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도 종가 기준 3%, 고가 4.5% 계속 캔들의 위치를 올려주고 있죠. 캔들의 위치를 지금 아래 꼬리로 이 구간을 또 지켜주고 있는 16,400원 정도를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주고 있고 보시면 앞에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뚫고 나니까 지지 라인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금은 이 16,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올라가 주고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를 넘어가 준다. 크게 봤을 때 매물대가 없죠. 위에 걸리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18,800원, 9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돌파해 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조정 주면서 가겠지만 우상향 추세는 유지를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바로 갭으로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래 꼬리로 계속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 안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월요일에도 상승 살짝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종가 마무리가 됐고 어제 그리고 또 3%대 하락이 나왔죠. 이 국제 유가도 일단 잡히는 게 좋긴 한데 어, 이 개별 종목 중앙 에너비스라는 개별 종목들 정유주를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을 해줄지 그러려면 일단 오늘 국제 유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이 중앙 에너비스 갖고 계신 분들은 국제 유가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대창 스틸. 대창 스틸도 보시면 저는 이게 다 지금 통으로 다 매집일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4,800원대에서 2,400원대 딱 정확히 50% 반토막 났죠. 반토막이 하락이 나오고 아래에서 다시 값싸게 매집봉 띄워주면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올리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 올라가주는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이탈하려고 하면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시초가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위로 강하게 찔러줄 때는 거래량이 퍼져주는 모습이고 조정 주거나 약간 보합권으로 약간 단봉을 띄워줄 때는 거래량 죽이면서 지금 추세는 캔들 위치는 올려주고 있고 지표들은 좀 시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 추세 유지해준다면 한 번 더 상승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손절 라인은 이 추세 하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약간 한 3천 최대한 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3,000원이나 아니면 어 예, 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종가 그리고 뚫고 나서 지지받았던 라인 그리고 지금 뚫어 올리고 지지받고 있는 라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렇게 뚫린다.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올라가주는 추세도 뚫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여전히 괜찮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S트래픽 볼 건데 S트래픽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보면 대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 최근에 이 코로나 때 하락이 나온 위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만큼의 하락이 크게 나왔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8월 말쯤에 매집봉 하나 띄워놓고 갭상승 장대 연봉 매집봉 하나 띄워주고 급락 준 다음에 여기서 바닥권 3,000원대 바닥 박스권 만들고 급등을 해서 지금 올라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4,200원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크게 보더라도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뚫기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고 나서 지지 라인 그리고 여기서도 뚫기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하락이 나왔고 오늘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을 하면서 15%대 상승이 크게 나와줬어.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들어 올릴 때 거래량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은 어, 네, 요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네, 한 4,3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서 저항으로 작용했었고 이때도 상한가가 나왔고 내려가기 전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보시면 이 4,900원, 5,000원대 아래를 지금 아래꼬리로 윗꼬리로 계속 찔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하락이 나오면 짧게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3,000원대 바닥 지지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한다면 손절을 하시고 아래에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4,3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해 보시기에 괜찮은 위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음, 아바코. 아바코는 제가 금양이랑도 차트가 비슷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들어올린 이 상승이 이 앞에 전고 언더 고점 라인 때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상승하고 조정이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이 코로나 전 주가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들어 올리고 눌러주면서 파동 그려주면서 지금
이 10,0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바닥 박스권으로 지켜주고 13,000원대 정도 되는 구간을 상단 박스권으로 지켜주다가 약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 이 박스권을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줬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아랫꼬리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아랫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이 구간 16,400-500원 정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죠. 16,200원에서 5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보기에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다 정배열 상태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일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아랫꼬리로 여러 번 지켜주고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정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거든요. 아래로는 짧고 마찬가지로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 이 두 종목 좀 보도록 할 건데, SNS텍 볼게요. SNS텍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코로나 때 2018년도 이때부터 해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8월까지 4,000원이었던 게 5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10배 이상 올랐는데, 고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에요. 물론 세력이 올리면서 털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 아직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올려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 안에 있는데, 지금 일단 올려주면서 거래량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 주고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죠. 그러면 이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는데 장기동 평균선을 딱 그어 보니까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뚫리고 나니까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죠. 그러면 이 27,0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적어도 여기서 지켜주고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이렇게 보면 이 추세를 또 돌파한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우하락하는 추세 상단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지, 지켜준다면 지켜주는 그림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우하락하는 추세선 상단을 잡으시거나 장기동 평균선 라인 27,0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셔서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라갔지만 조정도 물론 거의 17,000원, 18,000원대까지 빠졌는데, 하락하면서도 거래량이 이제 박스권 그려주면서 어느 정도 있었던 모습으로 봐서는 아직 세력이 다 해먹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제시해드리는 손절 라인 27,0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 한번 손절 라인으로 정하셔서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AT 세미콘 볼게요. AT 세미콘 보면 차트가 지금 2012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 흘러내린 모습인데, 너무 차트가 안 좋길래 재무를 봤는데, 어, 물론 대주주가 있긴 하지만 이미 3개년 연속 적자의 적자 폭이 커졌고, 올해 이미 작년 적자를 넘어서는 적자가 발생을 했죠. 이미 두 개 분기만에. 두 개 분기만에 무려 449억의 지금 적자가 또 난 모습이죠.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서 저라면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승이 마지막 물량 털기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900원대 찍고 나서 저점은 조금씩 올려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고점은 딱 어디서 저항을 맞냐?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위치를 못 올라가지고 있죠. 이때도 저항을 맞았었고, 이때도 저항, 이때도 저항. 뚫었다가 다시 밀린 모습이죠. 앞에서도 저항이 나왔었고, 뚫고 나서는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매매를 안 하겠지만 단타성으로 약간 수액으로 진입을 한다면 여기를 뚫고 안착했을 때 그때나마 좀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당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재무도 안 좋고 주가가 이미 너무 흘러내렸기 때문에 물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있지만 이게 매집인지 마지막 물량 털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저라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이 구간 1760원 아니면 내지 1800원 정도 뚫고 여기를 뚫고 리테스트 해줄 때 지지받는 거 보고 그때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좀 보고요. 이미 2020년도에 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900원까지 지금 열 토막이 났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지금 열 토막이 난 모습이기 때문에 어 저라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나스닥 선물이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올지 뭐 이 중간 선거가 좀 중요하겠죠. 오늘 미국 증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10여 개의 의석을 내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시사했다. 아직 초박빙, 하원 민주당 의원과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길지 공화당이 이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미국 서열 3위니까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진다면 좋은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에 맞게 이 하승우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측은 하되 예단하지 말고 대응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